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에 비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여름이 좀 빨리 뜨거워졌다, 너무 뜨겁다 이번 여름이 특히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엘니뇨 차례가 온다. 그래서 심각하면은 슈퍼 엘니뇨 때문에 또 이상기후가 와가지고 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폭염이 빨리 왔잖아요. 엄청 강하고, 뭐 관측 이래 이렇게까지 더웠던 적도 없던 나라들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폭염에다가 물폭탄까지, 이 장마까지, 비가 오는 게 또 평소보다 또 많대요. 이게 엘니뇨 영향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이상기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 지금 지구 가운데가 빨갛잖아요. 적도 부분. 여기가 이제 바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람까지도, 기류까지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뜨겁게. 그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몇 개월 유지되면 엘니뇨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하죠. 5월, 6월 들어서 해수면 온도가 뜨거운 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지되냐, 얼마나 심해지냐의 문제인데,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혹시 요 장화 보신 적 있나요? 헌터 부츠라고. 요거 패션템이기도 한데, 요게 영국의 170년 된 회사거든요. 헌터 부츠라는 회사. 이번 주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렇게 하고 봤는데, 이 회사가 파산한 주요 원인이 뭔지 자기 회사에서 밝힌 게 이상기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장화를 팔아야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상 기온 때문에 폭염이 오고 건조하고 비가 안 오니까 장화가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비가 안 와서 파산한다 이렇게 써있던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의 한 현상일 수도 있겠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현상,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심해지면 슈퍼 엘니뇨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률은 아직까지 낮은데, 지금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올라가고 있죠. 요게 평소보다 2도 가까이 많이 높은 상태가 3개월 정도 이상 지속되면 슈퍼 엘니뇨로 정의를 한대요. 근데 이 슈퍼 엘니뇨가 심각하답니다. 후폭풍이 가져오는 게. 온 적이 1982년대, 97년대, 2015, 16년에 왔는데, 세계적인 재난과 경제적 피해를 줄 정도로 이상현상을 불러왔던 게 이 엘니뇨래요. 슈퍼 엘니뇨. 그래서 지금도 이게 너무 우려가 지나치다, 아니면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지켜봐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5월, 6월 달 기준으로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이 벌써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여름뿐만 아니라 올해 겨울, 뭐 내년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 같은데, 물론 매 여름, 매 겨울마다 나오는 이슈긴 한데, 지금 기껏 물가 좀 잡히나 했는데 결국은 이상기후 오면 제일 문제되는 게 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설탕값, 코코아값, 뭐 커피 원두값도 최고치랍니다. 야, 이거 기껏 좀 안정시켰는데 에너지도 들썩일 수도 있고, 슈퍼 엘니뇨 여기 잘 지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증시나 뭐 원자재 시장은 약간 들썩이긴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2위 밀 수출국이 미국인데 많이 나죠. 근데 밀 3분의 1 정도는 버려질 거랍니다. 그래서 생산량, 수출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 그래서 거의 100년 만에 폐기율이 최악이다. 다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ETF가 있거든요. 농산물 원자재,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거, 그런 걸 담고 있는 ETF가 DBA라는 ETF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꺾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엘니뇨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급등일 수 있지만 이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가뭄, 막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양대 운하, 작년 재작년에 문제됐던 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들어보실 수 있는데, 공급망 대란을 만들었던 게 수에즈 운하가 며칠 막혀가지고 막 인플레를 부추겼는데, 그 양대 운하가 파나마 운하인데, 올해는 또 파나마 운하가 또 문제랍니다. 비가 평년 대비 반토막도 안 와가지고 물 수위가 낮아가지고 지금 이제 통과를 못하면서, 이러면 또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지금 인플레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아닌데, 지금 7월까지도 이 상태가 유지되면은 본격적으로 뭐 운송비 이런 것들에 차질을 주면서 또 인플레에 부추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나마 운하도 뭐 미국이나 아시아 이렇게 해상무역의 거의 3분의 1을 가까이 책임지는 중요 운하인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확실히 날씨가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창지대, 중남미, 우루과이도 7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또 여름에 생수 가격이 5배, 물이 없대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났고, 아르헨티나 곡창지대인데 여기도 수출이 반토막, 곡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곡물 가격이거든요. 원자재 조용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 온다 그래서 여기 옥수수, 대두, 밀 막 폭등했다가 지금 최근에 한 1년 가까이 하락했었거든요. 조용했었거든요. 요즘에 곡물 얘기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엘니뇨 이런 현상 때문에 다시 반짝 반등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어떤 투기성 기사일지, 원자재 그냥 잠깐 여름에 계절성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이제 이어지면서 막 상승으로 가서 하반기에 인플레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기껏 잡혔는데 상품 원자재 물가까지 또 우려를 주나 싶기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이런 것도 작년 재작년에 유럽발 천연가스 위기 대란 온다 막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천연가스가 폭락해가지고 다행히 안정세였는데 지금 또 폭염이 일찍 와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에어컨 도저히 못 참고 에어컨 틀었거든요. 6월달에 에어컨 튼 건 정말 간만인 것 같은데 지금 폭염 때문에 냉방, 에어컨, 전력 수요 이런 것들 천연가스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막 이제 올해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 급증할 거라고 경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천연가스 가격을 또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주식으로 관련주를 정리하자면 제가 기사들 좀 보니까 폭염 수혜주가 또 코카콜라 펩시래요. 여기 좀 끼워 맞추는 거긴 한데 저도 폭염이 오니까 요즘에 뭐 음료수 같은 거 탄산수 이런 것도 길 가다가도 몇 번씩 더 사 먹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폭염 오면 더 잘 팔리긴 하겠죠. 뭐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코카콜라 펩시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곡물에 투자하는 ETF도 좀 요즘 반등을 들썩이고 있고 근데 원자재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고수들도 힘들다는 게 원자재 투자기도 하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오긴 했습니다. 대표 곡물 유통 판매 기업이 있고 여기 이제 비료 판매 기업들, 농기계 기업들,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ETF, 천연가스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침체에 천연가스나 원자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원자재 얘기를 한 이유가 또 이번에 버핏이 또 원자재 기업들 정확히는 5대 상사, 일본의 상사를 또 샀습니다. 근데 좀 떨어졌을 때 사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오르는데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버핏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 원자재 사이클이 좀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건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워낙 길게 보시는 분이니까 이게 인플레가 고인플레가 오래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원자재 한번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해왔는데 5대 상사, 곡물부터 금속 뭐 안 다루는 게 없는 종합 상사죠. 말 그대로 그 상사의 지분을 골고루 다 샀는데 2020년 8월에 최초 매수하고 2022년 11월에 1차 추매하고 올해 4월 달에 일본 갔을 때 2차 추매 그리고 이번 주에 3차 추매까지 합니다. 총 4번 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급등하는 데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 6%, 7%, 8% 현재 평균 지분이 8.5씩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공개했죠. 9.9까지 꽉 채우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원자재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를 좋게 보는 것 같거든요. 종합상사 원자재 트레이딩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또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물론 이런 부자들은 워낙 많은 곳에 다양하게 투자하긴 하는데 이번 주에 주목받은 게 이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도 원자재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되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AI로 광물, 땅속에 숨겨지는 광물을 좀 더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스타트업인데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가 투자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 10억 달러, 유니콘이라 그러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면 유니콘에 등극했다고 표현하는데 신규 유니콘에 등극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 기업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뒤져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땅을 파봐야 뭐 광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알고리즘이나 어떤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는 광물들을 빨리 찾아낸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는데 또 한번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코발트, 니켈, 리튬, 구리 다 전기차 광물들이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친환경의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AI로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는데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유망하다라고 홈페이지에 써놨던데 그렇게 보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보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AI 활용해가지고 희토류, 희귀금속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튬이나 귀한 금속들 이런 것들 더 빨리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더라고요. 이제 빨리 찾기 게임인가 봐요. 원자재를.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가. 이 허업 월판에서 땅 파보지 않고도 좀 더 빨리 알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세계 최대 강산 회사가 있는데 그 강산 회사가 마소 AI랑 협업해가지고 구리 발굴하는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마소 이런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산 업체랑 AI 기업이랑 협업한다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이렇게 쓰일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한국하고 베트남 정상회담 했거든요. 지금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요즘 몸값이 올라가는 게 베트남이 또 광물이 많습니다. 희토류. 전 세계 1등 희토류 매장 1위가 중국이고요. 희귀금속. 그리고 2위가 베트남이에요.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자원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이랑 베트남 정상회담 할 때 협상한 게 이겁니다. 베트남이 이제 희토류 우리한테 공급해달라. 왜냐면 한국이 또 배터리 엄청 강국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진짜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게 엄청 높습니다.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 보태서 중국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을 정도로
이 주요 원자재들이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급망 의존도 분리해야 되니까 너무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베트남까지. 그래서 지금 확실히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 할 때 얘기한 것도 이거고요. 공급망 좀 낮추면 좋겠죠. 다변화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국가들, 기업들 다 원자재 찾기 전쟁인 것 같고, 오죽하면은 제가 인상 깊었는데 글로벌 금광 기업들이죠. 금 캐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금 캐는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베릭 골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티커도 골드입니다. 오죽하면 골드, GOLD. 이 금광 기업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는 구리가 금만큼이나 중요해진다. 앞으로는 구리가 대세다 이러면서 금 캐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캐나다 구리 광산 기업 인수 제안했는데 거절당할 정도로 지금 구리나 이런 광산들 기업들 몸값이 급증하고 있대요. 폭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웃돈을 불렀는데도 안 팝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당황을 했는데 지금 대규모 에너지 전환,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겠죠. 아무래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환 때문에 엄청나게 구리가 귀해진다.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리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오로지 우리는 퓨어하게 금만 캡니다. 그래서 되게 주목받은 회사거든요. 보통 금광 캐는 기업들이 그렇게 어필을 하는데 이제 너도나도 앞장서서 구리도 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너도나도 구리 광산 기업들을 인수하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미국도 이번 주에 빅 이슈가 있었죠. 되게 원자재에 사활을 건다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에 포드 사건이었는데 뭐였냐면은 포드 CEO가 작심 발언을 합니다. 이대로면은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된다. 지금 GM이랑 도요타 이런 애들하고 싸울 게 아니고 중국이 장난이 아닌데, 왜냐면 원자재 때문에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전기차랑 도저히 갭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원자재 조달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교통부 장관도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원자재 조달이나 정제 능력 구축 못하면은 엄청난 위기다. 이게 지금 웃고 넘길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번에 포드한테 막대한 돈을, 역대급 돈을 지원해 줍니다. 대출이긴 한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 사상 최대 대출이에요. 그래서 초저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그게 한 10조 원, 12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크기가 미국 에너지부가 대출해준 규모인데 역대급.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규모가 제일 크죠. 최근 20년 동안 어떤 기업도 이렇게까지 대출을 못 받았는데 포드한테 이제 밀어준 거죠. 정확히는 포드와 SK 합작사의 배터리 공장,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지으라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참 미국이 보조금 제도가 잘 됐다고 느낀 게 테슬라도 10년 전에,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데 2010년에 테슬라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첫 공장을 지어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받은 돈이 4.6억 달러거든요. 지금 90억 달러니까 몇 배죠? 20배가 넘습니다. 25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돈을 미국에서 완전 때려 박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진짜 미국이 사활을 걸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 패권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패권, 원자재 패권을 지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이번에 느꼈습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규모가 진짜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전 세계가 지금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전환 관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자재 이런 거 잘 수급해 놓은 전기차 기업들이 또 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그래서 리튬 이런 거 막 확보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포드도 지원 받으니까 또 관심도 받을 것 같고, 마소는 광물 찾을 때 AI 기술 쓰는 거 보면서 AI 진짜 기술들은 계속 쓰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소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있으면은 광물 캐는데, 탐사하는데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런 기업들도 또 주목받을 것 같고, 여기 원자재 광산 기업들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변동성도 높고 경기 침체랑도 연동이 있어가지고 직접 투자보다는 다른 기업들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버크셔도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뭐 엄청나게 멀리 보고 고인플레 시대를 어떻게 보면 또 대비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요즘 기껏 물가 좀 잡힌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는데, 버핏은 원자재 가격이 잘 안 잡힌다에 베팅을 하는 건지 한번 그거는 이제 까봐야 알겠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이게 버핏의 베팅이 또 어떤 이유였는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BRK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폭염, 날씨 덥고 해가지고 이제 물폭탄도 온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여름엔 또 장마가 평소보다 길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엘니뇨 영향 중에 하나기도 하대요. 이상 기온, 날씨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 지금 보험사들도 손실도 더 크고, 막 작년에도 보험사들 손실이 컸다 그러는데, 뭐 이런 세계 경제에 또 예상 못한 피해를 줄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또
곡물 가격이 들썩거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들도 참고하시라고만 넣어놨습니다. 투자는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위기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마이크론 나이키 실적, 그리고 물가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 목요일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되는 거 정도 주요 지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실적 시즌 전까지, 금리 발표 전까지는 조금 관망세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지켜볼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